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국내에 급속도로 증가한 화학 물질 관리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강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입니다. 기업에서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이제 막 시행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 생명과 또 안전을 우선으로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이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이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 안심을 해도 될까요? 이것이 이제 구미 불산 사고가 이제 2012년에 있었고, 그 이후에 한 200여 건의 그 화학물질 그 누출 사고라든지 그 화재 사고, 폭발 사고가 쭉 있어 오면서 이 화학물질 사고의 심각성이 이제 많이 그 대두가 됐죠. 그러면서 보다 강화된 그 또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비롯한 주민 대피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해서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고 그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그 진일보한 그 화학물질 관리법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여전히 그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본래 취지, 얘는 좀 못 미치는 게 아닌가. 그 정보 공개라든지 주민들의 알 권리, 참여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그 부족하다라고 하는 우려를 좀 하고 있죠. 네, 이 기존 관리법보다 강화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래 기업에서 유해한 화학 물질을 국민들에게 정보 공개하도록 돼 있던 부분도 이제 더 확대가 된 건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짚고 가야 할 부분이요. 정보 공개를 기업에서 거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기업이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이제 하게 되면, 기존에는 그거에 대한 심의도 없이 무조건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공개를 안 하는, 특히 이제 비공개를 해왔단 말이죠. 네.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기업이 공개 거부 요청을 하면.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는 걸 그래도 그나마 둬서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면 이제 공개하도록 되는. 그러나 이제 여전히 기업에서의 정보 공개 거부 요청 조항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재차 거부 요청을 해오면, 비공개 요청을 해오면 이 자료를 5년에서 10년 정도 비공개 보류하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정보 공개에 있어서 그 많은 한계를 좀 가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이 모델로 삼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지역사회 알 권리법이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당사국인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벌써 30년 전부터 그 비상 대응 계획과 지역사회 알 권리법, 그리고 지방사회의 지역사회의 어떤 알 권리 조례, 이런 것을 이제 법으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고, 그 현장과 지역에서의 관리 체계, 대응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이런 사고에 있어서는 그 우리가 많은 교훈을 삼고 있는 바와 같이, 그걸 그대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비상 대응 계획 작성위원회 같은 곳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피 훈련도 하고, 대피 요령이나 그 주변의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위해성,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보 공개에 있어서도 기업의 기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몇 가지로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도록 함으로 해서 이 주민들이, 그 국민들이 이 정보를 알고 대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배워야 될 지점이 있죠. 네, 이렇게 기업의 정보 공개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는 얼마나 위험한 화학 물질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안전하게 관리돼 있는지 알아야 할 텐데요. 그게 바로 국민들이 알 권리 보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알 권리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나요? 나름 지금 이제 다 공개하도록 돼 있고,
국민들에게 이제 알 권리를 이제 보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200여 건, 그러니까는 해마다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네. 재작년에는 87건으로 집계가 돼 있고 지난해만 해도 107건, 올해도 한 100여 건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2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말 해당 기업이라든지 관계 기관 그리고 지자체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에게 대피 유령이라든지 이 발생된 위험 물질에 어떤 누출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정보나 위해성을 알려준다거나 조기 경보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이 법도 좀 개선하고 정비해야겠지만 실제 지역 주민들은 아직 체감하기에도 그렇고 미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참여형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험한 사회에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나 또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서도 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느슨해져 있고, 그리고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경제활동의 제약, 위축을 받기 때문에 계속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련법의 정비와 강화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부서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서 이런 사업장 주변 지역뿐만이 아니라 생활환경, 생활공간이나 생활용품의 이런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5만 종 정도 되는데 실제로 관리 대상으로 잡히는 건 한 650종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취급을 금지하거나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종은 한 70여 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관련 규정이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또 지역사회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되려면 지방정부의 노력, 중앙정부의 노력,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이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고가 나면 위험 정보를 공개하고 또 대피 요령을 잘 알려두어야 되고 또 조례도 만들어서 네. 국민의 알 권리 또 참여도 보장이 돼야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학 물질을 다루는 이상 사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된 화관법이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피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또 지역 주민의 소통에 장이 마련되고 또 꾸준히 이어져야 할 텐데요. 또 우리의 기본 권리인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안전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 기억하고 꾸준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